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88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4월 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2월 2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임진월 개미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개미가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 절기가 청명절이었죠. 청명절이 되면서 월령이 묘월에서 바뀌게 됩니다. 묘월에서 지금 이제 진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묘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목이 왕한 계절이었습니다. 목왕절. 하지만 진월이라고 하는 요 계절은 진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 됩니다. 물론 제가 이제 인월 묘월 할 때 인묘진은 동방이라고 해서 목이 세력을 갖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원칙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진술축미월은 사계월이라고 해서 일단 진술축미월만 놓고 봤을 때는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염두에 놓고 보는데, 진월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월은 신자진 수국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진유합금도 될 수가 있어요. 진유합금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될 수가 있겠고, 또 지지로 진술축미가 있을 수도 있죠. 다른 진토, 술토, 축토, 미토 등이 있겠으면, 이거는 토가 그야말로 왕해지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축멸이 모두 다 똑같은 그런 개념이지만, 특히 이 진월 같은 경우에는 신자진 수국이 되게 되면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수가 왕해지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진월은 유금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진유합금이 되기 때문에 금이 왕해지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또 여타 타 지지로 진술축미토가 다시 있게 되면 그야말로 이거는 토가 많아지는 그러한 계절이 됩니다. 그래서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단순하게 토만 왕하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국을 형성하는 것인지 금국을 형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토국을 형성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비단 오늘 개수일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 30여일간 또 계속 진월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모든 날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수국이 형성되는지 금국이 형성되는지 토국이 형성되는지에 따라서 사주의 국세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서두에 말을 일단 꺼내놓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개수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간 자체는 개수라고 하는 일간, 월령은 진월이라고 하는 월령이죠. 그래서 개수일간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라고 볼 수가 있죠. 같은 수 중에서 임수라고 하는 것, 어저께 임수일간이었습니다. 이모일주였죠. 그래서 임수는 같은 수라 하더라도 양에 해당되는 양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물입니다. 물. 근데 이것이 어떤 물이냐는 이제 음에 해당되는 물이냐 아니면 양에 해당되는 물이냐에 따라서 이 물의 성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옹달샘 같은 것, 이거는 작은 물이죠. 그 다음에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도 이건 작은 물이죠. 그 다음에 정화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시냇물 같은 경우도 규모가 작고, 그런 경우는 다 개수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음수로서 작은 우로수와 같다 크지 않은 그런 물이면서 청징함을 매우 소중하게 여긴다. 청징함이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옹담샘이 아니고요, 옹달샘이 되겠죠. 옹달샘, 이런 거는 사람이 먹을 수도 있는 그러한 맑고 깨끗한 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맑고 깨끗하냐, 탁기가 있으면 절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무기토라든가 지지로 진술축미토가 토가 많아지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 것이 개수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로서 음수인 개수에 대비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임수는 작은 물이 아니고 매우 큰 물이죠. 그래서 대해수라고 해요. 대해수라고 하는 것은 큰 바닷물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강호수와 같거나
아니면 진짜 그야말로 바다 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임수는 큰 물이 있고 작은 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한 것, 충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충분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임수다. 그래서 임수는 개수하고는 다른 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개수는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무토 밑으로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임수는 신왕했을 때는 무토로서 제방하는 것을 좋아한다. 무토로서 제방함을 좋아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일간은 왕하면 뭘 쓴다? 무토로 쓰고 병화로 조우한다. 개수는 왕하더라도 절대 토를 쓰는 것은 예외적인,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고서는 토를 쓰지 않는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개수라고 하는 특징적인 것으로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거고요. 다음으로 월령 진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되겠습니다.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청명이 되어야지만 진월이 되죠. 청명이 되지 않으면 계속 묘월일 겁니다. 그런데 청명이 됨으로 인해서 묘월에서 진월로 바뀌게 되고요. 진월은 청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청명과 고구라고 하는 절기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건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술충미월은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나눠서 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절의 심천을 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상반월과 하반월로 구분해서 보는데, 이건 나중에 또 제가 시간 남은 고구절 정도 됐을 때 제가 한번 이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는 역시 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인, 묘, 진, 동방이 되죠. 동방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계절은 봄이 되는데,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제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묘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중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써드릴까요? 초춘은 이렇게 쓰는 거고요. 중춘은 이렇게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월은 봄 중에서도 늦봄에 대해 늦봄. 그래서 이제 이 진월만 넘어가게 되면 4월로 넘어갈 때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런 중간 다리 역할, 환절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진월이면서, 그래서 늦봄이라고 해서 모춘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개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묘진월 자체는 일단 동방목이라고 해서 목이 세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술충미월은 사계월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계월, 개자는 끝개자죠. 끝개자. 그래서 개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봄의 끝을 말하죠. 그래서 늦봄이라는 표현이고, 사계월은 그 계절의 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월은 봄의 끝을 말하는 것이고요. 술월은 신유술, 가을의 끝을 말하는 것이고, 축은 해자축, 겨울의 끝을 말하는 것이고, 미는 사오미, 여름의 끝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술충멸은 각 계절의 끝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진술충미월은 사계월이면서 오행으로 진술충미월만 놓고 봤을 때는 오행으로는 토가 왕한 토왕절이 됩니다. 진월도 술월도 축월도 미월도 모두 토가 왕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이거는 좀 알아둘게요. 진토와 축토는 이거는 습토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술토와 미토는 이거는 건토가 된다라고 하는 이 차이점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도 토왕절에 태어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술월에 태어나도 똑같이 토왕절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진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땅이고요, 술토는 물기가 없는 마른 땅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똑같은 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개수는 술월에 태어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진월에 태어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개수가 술월에 태어났을 때는 통근이 되지 않지만, 미토도 마찬가지예요. 술월이나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개수는 월령 자체 통근할 수 없지만, 개수가 임수도 마찬가지죠. 진월이라든가 축월에 태어났을 때는 월령에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같은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엄청난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 개수일간 자체가 월령에 통근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월령 자체가 토가 왕하기 때문에 제가 개수라고 하는 것은 뭘 생명과 같이 여긴다? 맑고 깨끗한 청징함을 생명과 같이 여긴다라고 했는데, 월령 자체에서 토가 왕하면 물론 무토라고 하는 것 내지는 기토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투출되진 않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물이 잔잔해서 맑고 깨끗해져 있는데 그 밑에는 흙탕물이 가라앉아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누군가 미꾸라지 한 마리가 이 진토를 살짝만 건드린다 하더라도 바로 흙탕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수가 굉장히 좀 예민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임수도 마찬가지고 개수도 마찬가지로 진월에 태어나서 통근한다라고 하는 개념, 원령 자체에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좋지만 이 토가 너무 왕해지게 되면 임수도 개수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토를 갖다가 잘 절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자, 임수 같은 경우에 어저께 했던 거 복습합니다. 임수는 일간이 양간이기 때문에 그 작은 물이 아니고요. 칠살이라 하더라도 진월에 임수는 간목을 먼저 써서 이 식신인 간목으로서 토를 억제시켜 줄 수 있다. 다음으로 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있다라고 하면 이 간목으로는 진토를 억제하고요. 그 다음에 경금으로서는 임수를 생존해 준다라고 하는 이런 틀로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일간이 같은 수라 하더라도 개수라고 하는 것은 조금 성향 자체가 작은 물이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하는 것보다는 개수는 먼저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내가 먼저 존립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월의 개수는 금인, 인성인 금을 먼저 써서 개수를 생주해 주게 되고요.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지기 때문에 병화로 이렇게 쓴다라고 하면 한습해지지 않고 따뜻해질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됩니다. 그래서 진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신금과 병화를 아울러서 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자체는 음수인 개수가 되겠고요. 원령 자체는 임묘진 동방이라 하더라도 진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개수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는 수고요. 이 진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되겠죠. 토라고 하는 것은 토극수하기 때문에 수인 개수 입장에서 토라고 하는 것은 관성이 되는 것인데, 일간은 음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월지가 양에 해당이 되니까 음대양인 관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관이 됐죠. 정관 격이 됩니다. 물론 이제 정관은 바른 법, 윤리, 도덕 이렇게 봐서 정관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개수의 특징 토가 많아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진월의 개수 정관이라 하더라도 이 정관인 개수는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잘 통제해야 됩니다. 이것이 통제가 되지 않아서 진술충이 된다거나 아니면 토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반드시 개수를 갖다가 매몰시킬 수 있는, 내지는 탁수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통제를 해야 되는데, 상관인 간목 가지고 통제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상관경관이라고 해서 매우 좋지 못하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상관인 간목으로서 토를 억제하기보다는 인성인 금으로서, 금에는 정인인 경금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편인인 신금도 있을 수가 있는데, 굳이 뭐 경금보다는 신금 같은 것이 이렇게 투출해서 일간을 생주해 준다라고 하면 토생금 금생수 하고요. 그 다음에 수가 살아나는데 사주가 좀 진월에 한습해지기 때문에 병화가 있어서 조금은 따뜻하게 조우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연지를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축토. 그래서 개수 자체가 진월에 토가 왕한데 다시 토가 왕한 축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관살 혼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오히려 살이 중한 살충신경으로 국세가 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관, 편관 나눠서 관살 혼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칠살화 됐기 때문에 이거는 살충신경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거는 뭐 말장난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일지를 보게 되면 미토가 있어서 개미 일주가 이렇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관 편관 나눌 필요 없이 지지로 이건 토국을 형성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국을 형성하는지 금국을 형성하는지 아니면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는지 진술충의 토가 많아서 토국을 형성하는지를 놓고 봐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진월에 토가 너무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살이 너무 많고 아무리 월령과 연지 속도에 뿌리를 놓다 하더라도 개수 자체가 매우 약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또 어떤 분들 충미충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냥 충미충까지는 아니더라도
토가 많아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는 뭐 바꿀 수는 없겠죠. 좋은 것은 뭐냐면 월간에 이렇게 임수가 투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신금이 투출되어 있어서 토가 많은 것을 신금이 토생금 금생수서 일간을 생주해 주고, 또 겁재인 임수가 있어서 개수를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토가 왕합니까 수가 왕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어떤 것이 더 왕할 것 같아요? 토가 3개, 수가 2개, 금이 하나 있어서 얘를 생겨주고, 또 토의 기운은 금을 생겨하게 되니까 이거는 수가 왕하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전적으로 토가 왕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수가 왕하다 이걸 보면은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생시에서는 물론 화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이렇게 다시 토를 보는 것은 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생시에 따라서 좀 이거는 달리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분명히 살중신경하고 신금을 용신으로 쓰고 임수는 희신이 되는데, 사주 3주 자체에 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약간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생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니까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자시나 개해시나 이거는 똑같이 해석하셔도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토왕절인 진월에 미토 축토까지 왔기 때문에 그 살중신경한 중에 임수신금이 있어서 일간을 생주해 주는데, 생시에서 이렇게 자수에 뿌리를 든 임수를 투척하게 되면 이거는 일간도 어느 정도 신강 사주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개수는 아무리 왕하더라도 토를 쓰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목화운을 봐서 좀 온기를 가지고 있는, 온기를 좀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주 8글자 중에서 뭐가 없습니까? 전부 이거는 화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화운을 보는 것은, 목화운을 보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수운을 가게 되면은 사주 전반이 음습해지기 때문에 수운을 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뭐 기회대 70, 80대라면 크게 문제될 건 아니지만, 뭐 무자 대운이라든가 정의 대운 이렇게 가게 되면, 물론 이제 대운에서 이렇게 정화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화기가 부족하게 되면은 사주가 어떻게 되냐면 얼게 되죠. 얼게 동토가 물이 얼어서 용도가 없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 있기 때문에 이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 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장점, 인중에 있는 인중병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기가 전혀 없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토가 너무 많은 중에 그래도 간목을 보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간 개수 자체가 좀 근원이 좀 확실하게 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개수의 근원이 좀 약한 것이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화운을 가게 되면 토가 너무 왕해지고 목이 약해지는 것이 단점이 되겠고, 수운을 가게 되면 일간이 을 생주해주고 목이 살아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화가 될 수 있는데, 수운을 갔을 때는 뭐예요? 화가 좀 살아나는 것이 더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병진시가 되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지로 완전 토국을 형성한 건다. 그러면 아무리 신금 임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살이 너무 왕한 것이죠. 그 다음에 병화가 투출되어 있긴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월은 사양이 징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오양이죠. 오양이 징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뭐 화가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에서 이거는 지지로 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금수운으로 가서 일간 개수의 뿌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거는 마찬가지로 정사시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생시 무오시가 되면 이거는 뭐예요? 무토까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임수까지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무오시 같은 경우는 좀 온당치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미시 또한 토가 왕한 중에 기토 7살 투출하게 되면 개수는 100% 어떻게 됩니까? 기토에 의해서 파극을 당하기 때문에 좋지 못합니다. 경신신유시가 됐을 때는 이건 무조건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임술시죠. 임술시. 이렇게 되면은 지지로 진, 술, 충미를 모두 갖추게 됩니다. 지지로 이거를 격국에서 사고격이라고 해요. 사고격이라는 것은 넉사자에다가 우리 창고 고자죠. 자, 이 사고격은 진술충미를 모두 갖추게 되면 사고격이라고 해서, 술은 화토의 고지, 미는 목의 고지, 지는 수의 고지, 축은 금의 고지, 그죠? 고자 4개가 다 모였다고 해서 사곡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곡격은 토가 많기 때문에 사주 국세가 조금 좋다라고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국세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건 토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운을 보게 되면은 토가 너무 왕해져서 문제가 될 수 있겠고, 수운을 가게 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금수운을 갔을 때는 일간은 살아날 수 있겠지만 사주가 한습해지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격이라고 해서 좋게 볼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임술씨 선택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냥 목화운으로 간다라면 경신신유시 이 정도 잡아주면 되겠고, 수운을 간다라고 하면 재수한 좀 화는 한 점 정도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갑인시 정도 이렇게 정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안보인생시도 한 번씩 살펴보시고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